지난 1월 18일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환제도가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 많은 언론은 ICL, 즉 학자금 상환제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교육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모아 등록금 상환제가 ICL보다 의미가 큰 제도라고 말한다. 빚 갚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단 처음부터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학생운동의 시대가 끝난 후 갈 길을 잃었던 총학생회가 이제 등록금 협상가의 시대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반드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으나 교과부가 지금까지도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만 하고 공포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를 미루는 바람에 11월 중순임에도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 학생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그 아주 작은 결과물로서 이번에 이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좀 학생들도 등록금 책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허울뿐이지만 마련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 학생회는 당연히 이 나온 법안을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했었던 것은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리면서 더 깊이 알리자 이런 의미로 이제 서명을 받으면서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어이가 없게도 그냥 이쪽 저쪽에서 따온 그런 등록금 심의 규정안을 저희에게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직원들에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교직원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좀 만들려는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획차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학생이 동등한 비율도 아니고 좀 이런 규정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가 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H대학의 총학생의 입장은 어떨까? H대학의 총학생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였다.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를 방관하는 총학생회가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는 달리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 찾아가 보았다.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학우분들께서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나 혹여는 또 밤 새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야식이 드시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렇게 싸게 라면이랑 김밥 준비해서 드시면서 출출한 데 드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준비한 의도도 있어요. 매번 총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 중요한 일들도 있을 거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상에 선전물이나 주변 게시판을 통해서 선전도 하고 신청도 받고 또 설문도 받고 필요할 때는 사업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도 같이 얘기하면서 학우들과 학생들이 만나는 그런 장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카페테리아를 총 4번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는 이제 학우들과 소통하고 우리의 사업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제 가장 큰 목표를 우리가 잡았고요. 좀 아무래도 총학생회 시에 가면은 좀 뭔가 꺼려지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이런 일 해요. 뭐 차를 싣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항상 카페테리아니까 항상 음료를 제공해 드렸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떡을 제공해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도 하고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런 총학생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려대학교의 경우 공개 청문회를 거쳐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문점과 실효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나사렛 대학교의 선거운동 모습이다. 앞서 보여진 H대학교와는 다르게 후보들이 강의실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촛불 시간에도 연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당선된 총학생회는 여러 단체에서 감시를 받는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의원회다. 총학생회가 행정부라면
그 행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및 감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바로 대의원회가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신문사의 경우 1년에 2번 공약 이행 점검을 하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인터뷰도 실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총학생회장 후보를 찾아가 보았다.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환경이나 혹은 어떤 오해나 어떤 편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학우들을 위해서 옳은 말 할 수 있는 학생회를 건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H대학에서는 다른 대학교와 같이 총학생회와 우리 일반 학우의 소통이 없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괴리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안 그런 학생들도 물론 많겠죠. 학회도 그렇고 관심 없고 자기 사업에만 치중하고 뭐 이런 학회도 있죠. 물론 그게 더 어떤 학우들한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학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업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학우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학교에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바뀔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총학생회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교를 향해 권리 증진에 힘써야 할 그들이 학우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행사를 진행해주는 이벤트 업체와 다를 게 무엇인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